네, 안녕하세요. 중수차자입니다. 오늘은 10월 23일 수요일이고요. 오늘도 좀 이슈가 많이 있었죠. 그래서 경협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5G가 요즘 계속 이제 많이 하락을 하는 것 같아요. KMW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대부분의 종목들이 좀 조정을 계속 받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저의 개인적인 대응 전략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미국 증시는 굉장히 좀 보합이었어요. 나쁘지도 않고 좋지도 않았는데 나스닥은 이거에 대비해서 한 0.7% 좀 빠지면서 우리나라한테는 조금 더 좋지 않은 그런 영향이었죠. 코스피를 보게 되면은 지금 제가 선들을 좀 연결을 해놨죠. 이전 저점들을 쭉 연결한 선이 지금 2014 정도가 되고 그리고 그 위에 바로 여기서 이제 지지를 받고 여기서는 이제 저항이 됐던 이 선이 2144인데 지금 그 이 두 선의 딱 사이에 있어요. 딱 사이에 있는 지금 구간이고 아주 크게 보자면은 2600에서 쭉 연결한 그런 추세선이 있죠. 제가 사실 뭐 추세선 이런 것들을 아주 신뢰를 많이 하진 않지만 이 지지와 저항을 조금 더 확률을 좀 높일 수 있는 그런 선으로 좀 작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간단하게 보면은 그냥 아주 넓게 잡아가지고 2000 지금 10부터 2100까지가 아주 넓게 본 그런 박스권 장세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미국 증시가 크게 빠지지 않는다면 우리나라 증시도 지금 이 사이에서 계속 놀 가능성 한 100 정도 되니까 진폭이 크게 많이 떨어지지도 않고 그렇게 크게 많이 오르지도 않다가 만약에 미중 무역 합의가 계속 좋은 쪽으로 방향이 흘러가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상단 이 추세선과 그리고 이제 박스권 상단을 뚫게 되면은 그 다음 2200까지도 노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코스닥은 약간 좀 다르죠. 지금 이 전저점을 겨우 이제서 좀 넘었고 아무래도 바이오주들이 최근에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그 영향이 조금 더 커서 이제 겨우 회복을 간당간당하게 하는 그런 모습이고 이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추세선도 아직도 거리가 한참 남았고 이 지지선도 그 다음 지지선이 한 720 정도로 나오는데 그 지지선까지도 굉장히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까지 올라가기 위해서는 바이오 종목들이 아무래도 좀 힘을 쓸 가능성이 좀 높고 지금 오늘도 바이오가 좀 굉장히 이제 신라젠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상한가까지 갔으니까 바이오 종목들이 너무 많이 떨어져가지고 쇼커버링이 일어나면서 지금 바닥에서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그런 바이오들이 더 이상 이제 떨어지지 않는 그런 선이라면은 제 생각에는 한 700대까지는 좀 무난하게 좀 오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 이제 금광산 관련해서 굉장히 큰 이슈가 있었죠. 김정은이 한국시설 이제 김정일을 비판했어요. 김정일을 비판을 하면서 남한시설 그러니까 그 우리 금강산에 깔려진 우리 현대 아산에서 많이 깔아놓은 그런 장비들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비난을 하면서 싹 드러내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경협주 같은 경우는 이제 당연히 급락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 지금 현대 아산 다들 아실 텐데 현대 아산의 그 메인 중 하나가 금강산과 개성공단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 하나인 금강산에서 사실상 어떻게 보면 사업을 철수하라는 얘기랑 거의 동급이잖아요. 북한이 남한을 밀어내는 데는 중국의 어떤 유입이 좀 배후에 깔려 있다라는 그런 얘기까지 나오면서 극단적으로 가자면은 북한에 이제 깔아놓은 그런 어떤 금강산 개발 관련된 투자들이 모두 다 흑포로 돌아갈 그런 가능성도 있는 거죠. 현대 엘리베이터는 사실 이제 2월달에 현대 아산의 지분을 추가로 매입을 하면서 금강산 개발에 대해서 긍정적인 그런 뷰를 좀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었는데 아무래도 시장에서는 오늘 좀 큰 충격으로 좀 다가왔고 이제 개인적으로도 4월 달부터 이 현대 엘리베이터 좀 들고 있었는데 사실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이렇게 지루하게 계속 박스권이 되고 하락했다가 조금 오르나 싶더니 또 하락하고 이런 장세들이 계속 반복이 되면은 좀 지칠 수밖에 없어요. 수익이 전혀 이제 나지 않고 지금 제 수익률도 한 마이너스 한 8%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오늘 팔진 않았고요. 조금 더 지켜봐야겠다는 그런 생각. 왜냐하면은 지금 완전히 그 철수하라가 아니라 남한 측의 그런 대응을 보면서 남한 측과 협의하에 이제 철수하라 이런 식의 약간 조건부를 달았기 때문에 이것이 아직 완전히 100% 철수라고 보기에는 좀 성급하다는 그런 판단으로 오늘은 팔진 않았지만 만약에 정말로 최악의 경우에 북한에서
우리나라 사업들이 모두가 철수되는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된다면은 경협주는 거의 뭐 끝났다고 봐야죠. 만약에 정말로 그렇게 된다면은. 근데 아직은 저는 그 판을 완전히 깨고 있다고 생각은 하지 않고 있거든요. 저는 조금 더 지켜보고 오늘은 이제 팔진 않았습니다. 패닉셀에는 동참하지 않았어요. 섹터별 등락도 보면 5G들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KMW가 좀 유난히 많이 떨어졌네요. 3% 넘게 좀 빠졌고 이노웰스 RFH 좀 빠지면서 전반적으로 5G 종목들이 아무래도 오늘 뭐 바이오가 대부분 많이 올랐기 때문에 대부분의 반도체도 물론이고 OLED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의 종목들이 많이 하락을 했을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예전에도 많았지만 요즘에 들어가지고 5G 투자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남겨주시는 분 댓글이 좀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KMW는 뭐 45,000원까지 빠질 텐데 왜 매수했죠? 뭐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도 계시고 뭐 중단기는 꺾였다고 이제 보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해서 저는 이분들의 생각도 존중을 하고 오히려 이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시장이 이제 더 건전해지고 적당한 시기에 조정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현명한 사람들은 이미 다른 종목으로 갈아탔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의 이제 뷰는 KMW 같은 경우는 뭐 38%까지 갔지만 지금 한 13%로 수익률이 조금 떨어졌고 이노웰스도 한 20%, 서진시스템 22%, RFHC가 수익률 한 1% 정도로 지금 기록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정도 수익률과 수익금에 만족을 하고 있다면은 지금 뭐 다 파는 게 맞고 5G 성장이 이제 다 끝났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당연히 이제 파는 게 맞죠. 근데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을 전부 다 팔고 새로운 종목을 넣어서 지금보다 수익률이 잘 나올 것이라고 이제 스스로 자문을 해봤을 때 그걸 확답을 하기가 조금 애매하단 말이에요. 성장성이 내년까지 이어진다면이라는 그런 가정에는 최소한 내년까지는 좀 홀딩을 하고 있는 것이 답이지 않겠냐라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좀 갖고 있고 뭐 오늘 1, 2% 수익을 내지 못하고 하락을 했다고 전혀 아쉬워할 필요도 없고 지금 바이오 종목들이 많이 오르고 있다고 전혀 부러워할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천천히 그냥 수익금을 불려 나가면은 결국 마지막 그 결승골에 들어오는 것은 꾸준히 수익금을 불려나가는 사람이지 메뚜기처럼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큰 수익을 보기가 힘들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KMW가 지금 65,000원인데 뭐 45,000원까지 가면은 뭐 만약에 정말 그분 말대로 45,000원까지 가게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2019년에 EPS가 5,000 정도니까 PER이 10도 되지가 않죠. 물론 뭐 지금 이미 거의 한 7배 가까이 올랐고 성장률 자체가 2020년의 성장률이 2019년에 비해서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2020년의 성장성이 뭐 10%밖에 안 되냐 그건 또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같은 5G 투자가 계속 진행이 된다면은 30% 정도가 유지가 된다고 가정을 한다면은 지금은 뭐 계속 떨어지고 있고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누가 봐도 하락 추세고 지금 차트상으로 보면 60일선을 위협을 하고 있으니까 만약에 60일선을 깨고 내려간다면은 여기서 약간의 그 패닉셀 어떤 그 투매가 나올 가능성도 뭐 없지는 않단 말이에요. 하지만 저의 기본적인 생각은 만약에 이게 5만원대까지 가더라도 그냥 저는 계속 홀딩을 할 생각이에요. 2020년에 성장성이 유지가 된다는 전제 하에서. 그래서 제가 제 스스로 이런 의문이 들 때마다 저는 다산 네트워크스를 봐요. 다들 아시겠지만 이때 이제 수익을 조금 보다가 여기서 한 25%까지 마이너스였다가 여기서 추매를 해가지고 결국에는 오늘이 조금 올랐죠. 오늘 오르면서 이제 3%대 수익으로 거의 전환을 했는데 뭐 이런 거를 보면은 이렇게 하락은 일시적이고 하락의 기간도 상당히 이제 고통스러운 시간인 것은 이제 분명하긴 하지만 결국에는 믿고 기다리고 참는 자가 수익을 본다는 것은 제 생각에는 5G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자세. 그리고 한 가지 조금 더 말씀드릴 게 있는데 그 어제 RFHC랑 이노화에서 전환사채 관련해서 영상을 하나 찍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전환사채 청구 기간이 11월 7일이기 때문에 하락할 가능성에 대해서 좀 영상을 남겼는데 제이홀릭 분께서 좀 굉장히 그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댓글을 남겨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KCIG라는 그 사모펀드에서 한질칸을 문제가 껴있는 건데 다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아시아나 항공 인수전에도 지금 이제 3파전이 되는 것 같은데 지금 고민을 하고 있다 뭐 이런 것 같아요. 기사를 보니까. 그래서 지금 재정적으로 그렇게 여유 있는 상황이 아니고 그런 면을 보았을 때 지금 이노화일스로 굉장히 수익을 많이 낸 상태에서
지금 대주주가 주식으로 전환을 해가지고 블록딜을 낼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충분히 합리적인 추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는 이노아리스를 투자를 하고 있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분명히 이런 가능성과 리스크에 대해서도 한번 꼭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전에 블록딜 제가 관심 있게 보던 종목 중에 블록딜이 있었던 종목이 하나가 있는데 슈피겐코리아라고 이게 이제 4월 달에 대주주의 블록딜 이슈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김대영 대표님께서 59% 대주주 지분이었는데 이걸 엄청나게 많이 팔았어요. 19%를 팔면서 40%로 감소를 시켰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판 것이 15% 할인율. 보통 이제 블록딜을 할 때 지금 주가가 예를 들어서 뭐 한 10,000원이라고 치면은 10,000원 그대로 파는 것이 아니라 약간 할인을 적용해서 물량을 팔게 됩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많은 물량을 파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장중에 팔게 되면은 그대로 하한가를 맞을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약간 할인율을 적용해서 파는 거고 이제 15% 할인율을 적용해서 팔았기 때문에 지금 그 당시 그날 주가가 한 마이너스 11% 정도 급락을 했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 계속 좀 올라서 한 8만원까지 오른 다음에 쌍봉을 찍은 다음에 쌍봉 찍고 7만 8만원대에서 거의 5만원까지 떨어졌으니까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죠. 그래서 뭐 이노아리스도 지금 이런 쇼피겐코리아처럼 많이 하락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을 때 이것을 만약에 블록딜 이슈가 완전히 이제 0%다라고 하기는 조금 힘들 것 같아요. 가능성이 뭐 아주 높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또 뭐 아주 0%는 아니기 때문에 이런 리스크에 대해서 한번 좀 고민을 해보고 투자자라면은 이거에 대해서도 한번 좀 대비를 해야겠다. 블록딜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미리 마음의 준비를 좀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된다면은 지금 만약에 3분기 때 실적이 잘 나와서 여기서 좀 신고가를 찍는 그런 순간이 오면은 비중을 조금 줄이는 것도 좋은 대처라고 생각이 듭니다. 바이오가 오늘 난리였죠. 이제 매주부터 해가지고 HLB, 신라젠 상한가 쳤고 헬릭스미스도 12%까지 갔는데 정말로 지금 헬릭스미스 제가 마이너스 한 60%에서 지금 마이너스 11%까지 올라왔습니다. 여기서 크게 상승하고 어제랑 오늘 크게 상승해서 굉장히 수익률이 많이 줄었죠. 그래서 헬릭스미스에 대한 저의 투자 의견 항상 동일해요. 이게 자세히 이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골드만삭스에서 뭐 성공률이 22%라고 하고 목표 주가를 뭐 64,000원이라고 했지만 제가 분석했을 때 제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이것은 이제 완벽한 실패라고 보기는 어렵고 반쪽짜리 실패이기 때문에 지금 임상은 계속 임상 3상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좀 옳다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최소 17만원까지는 갈 것이라고 보는 것이 제가 이렇게 많이 하락을 하고 하락이 좀 멈췄을 때 저의 목표 주가를 얘기했었던 게 17만원 정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최고점에 팔거나 최저점에 산다? 그거는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불가능해요. 그리고 다른 본업이 있는 직장인들이 뭐 최고점에서 팔거나 최저점에서 사는 그런 욕심 약체를 갖는 거 그런 생각을 갖는 것 자체가 큰 욕심이죠. 그럴 고민할 시간에 그냥 기업 분석을 하나라도 하는 것이 더 낫고 그냥 대략적인 목표가 한 16에서 한 17 정도 이 정도 가격대면은 적정한 가격대라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낫지 막 며칠 전에 못 샀다고 후회하거나 지금 뭐 만약에 내일 더 떨어졌다 그래가지고 오늘 팔 걸 이렇게 후회할 필요 전혀 없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포트폴리오도 뭐 그렇게 나쁘지 않았죠. 다행히 바이오가 제가 바이오도 한 3개월, 2개월 전부터인가 바이오도 좀 가지고 있는 것이 포트폴리오를 좀 다변화하는데 코스닥을 투자를 한다면은 코스닥에서 바이오의 그 시총 비중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래서 다행히 전반적으로는 비록 현대엘리베이터가 좀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전체적인 차트상으로는 뭐 나쁘지 않은 모습이고 5G들이 계속 좀 약한 모습인데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않고 있고요. 어차피 뭐 내일 모레 할 종목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마음 편하게 차분히 기다리시고 좀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했더니 또 이런 재미도 있는 것 같아요. 뭐 한두 개가 크게 떨어지면 또 한두 개가 크게 오르고 이런 그 버라이어티 그런 버라이어티함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